극한 추위와 얼음으로 덮여 있는 곳이 북극이지요. 북극에서는 가장 낮은 기온이 영하 67.5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34도에 머문다고 합니다. 극한 추위지요. 이렇게 추운 북극에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냉장고를 북극에서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북극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실제로는 북극에서 냉장고는 굉장한 히터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에서는 실내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먹는 식수나 물이 순식간에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식수를 구하기 힘든 곳이 북극인 것이죠. 때문에 식수를 구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북극에서는 냉장고가 역기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어는 빙점 이상의 온도로 물과 고기를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냉장고.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북극에서는 냉장고가 정말 중요한 상품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든 머리빗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빗을 판매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선임들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황당해 했습니다.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머리카락 하나를 없는 선임들에게 가서 머리빗을 팔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원자들 중에 몇몇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했습니다. 산중에 있는 저를 찾아간 지원자들은 머리빗을 선임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리저리 장점을 들어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임들은 머리빗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뜨거운 눈총만 받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머리빗을 팔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를 팔고 돌아온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걸쩍이는 선임을 찾아가서 이 나무빗이 간지러운 데는 최고라는 설명을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하나를 팔고 돌아온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10개를 팔고 돌아왔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 대웅전에 들어갈 때에 그 대웅전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와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울을 사은품으로 끼워서 이 빗을 판매하고 돌아왔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1000개를 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주지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이 절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로 이 머리빗을 나누어 주십시오. 스님께서 직접 이 머리빗에 글귀를 하나 새겨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글귀를 보면서 평안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더 많이 머리빗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지 스님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최초의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또한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최초의 발상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달걀을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달걀을 세우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계란을 가지고 밑동을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쉽게 세웠던 거예요. 이 콜럼버스의 달걀 세우기죠. 여러분, 이 달걀을 깨서 세웠듯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존 틀에서 벗어나면 해결의 실마리, 해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지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어떻습니까? 치열하지 않은 유망한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틈새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레드오션이라는 단어지요. 무슨 뜻입니까? 레드오션은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시장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알려져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치열한 레드오션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무한한 경쟁의 사회로 내몰려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숨막히는 레드오션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믿는 교회들을 레드오션으로 몰아내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블루오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블루오션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근본의 이 창의력의 근본은 누구이십니까? 아이디어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속에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삼손의 수수께끼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었죠. 비록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결혼식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틈새 시장, 그러니까 틈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용어로 바꾸면 틈새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14장,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이었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결혼식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틈새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의 수수께끼로 인해서 엉망이 되었죠. 삼손의 수수께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은 삼손이 이제 화해의 선물을 들고 다시 아내를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들판에 밀이 무르익어 밀을 거둘 무렵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장인이 어떻습니까? 삼손을 집으로 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유는 삼손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파혼된 줄 알고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블레셋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삼손은 새끼 염소를 선물로 가지고 왔지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염소 한 마리는 넉넉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장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삼손에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일종의 타협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여동생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라는 제안인 것이에요. 당시의 딸은 이 아버지의 재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에서 삼손이 장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아내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했다면 여러분, 또 한 번 주어진 하나님의 블루오션,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그 틈새를 또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틈새 공략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삼손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삼손의 실수가 오히려 블루오션, 그러니까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블레셋을 칠 수 있는 틈새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장인의 실수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지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블레셋을 합법적으로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말이에요. 오늘 3절에서의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이번은 이라는 거예요. 이 이번은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팜, 그러니까 the time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하팜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기회라는 의미로 이 밤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3절에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삼손이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장인의 실수를 통해서 생긴 바로 그 틈새 전략, 블루오션을 삼손은 놓치지 않고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틈새 전략을 포착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인생이 얼마나 힘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블루오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틈새 전략을 손에 붙들고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맞춘 블레셋 청년들에게 이 베옷 30개와 또 그돛 30벌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오늘 삼손의 장인이 만약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인 상황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더 강한 채찍으로 블레셋은 삼손을 다스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장인의 실수로 인하여서 이것이 묻혀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는 기회, 정당한 이유가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삼손의 장인은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블레셋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가게 했죠. 삼손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복을 하더라도 블레셋과 또 삼손의 장인은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삼손의 장인이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삼손의 장인은 딸의 행복이나 딸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재산같이 취급되는 딸을 통해서 결혼식을 통하여서 무엇이 들어옵니까? 예단이 필요하잖아요. 응? 혼수품이 들어오잖아요. 이 예단과 혼수품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삼손이 그 블레셋 장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인의 어리석은 욕심을 이용해서 삼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루오션, 하나님의 틈새 전략은 지금 완벽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의 약점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약점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실수나 나의 실패조차도 여러분 사용하셔서 더 멋진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어리석음, 이런 약점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훨씬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삼손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4절을 보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합니다. 블레셋의 들판은 미리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들에 여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우 때가 지나가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꼬리와 꼬리를 서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꼬리에 이 회죠, 기름 막대기를 달아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막대기에 불도 붙이겠습니다. 불을 붙이니 어떻습니까? 여우들이 밀밭 사이로 달아나지요. 이미 추수하여 쌓아둔 밀밭 더미로 포도원으로 또 감람나무 사이로 이리저리 날뛰며 여우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우들은 불이 붙으니 어떻습니까? 더 정신없이 달아나지요. 달아나면 또 불이 붙습니다. 추수할 들판에 곡식들을 모조리 불에 태워서 이제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개구리라든지 파리, 우박 이런 것들을 동원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여우를 동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곡창지대를 잃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하지요. 이리저리 조사해보니 삼손이 아내를 빼앗기고 분풀이로 이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6절 말씀에 가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집과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블루오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틈새 전략의 기회가 여기에서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내와 장인을 죽였으니 삼손에게는 무엇이 생긴 거예요?
블레셋을 칠 기회가 또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곡식을 불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삼손은 원수를 정확하게 갚았습니다. 블레셋을 친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정강이와 넓적다리는 힘을 쓸만한 청년들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관용구가 됩니다. 지금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다라는 것은 힘의 근원을 삼손이 쳤다. 블레셋의 힘의 근원인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삼손이 쳐서 죽였다. 이런 관용구,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실수와 실패조차 기회로, 틈새 전략으로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인의 실수를 통하여서 틈새 전략, 블루오션을 지금 삼손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곡창지대가 불에 탔습니다. 삼손의 처가도 불에 탔습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피로 얼룩졌지요. 하나님은 블레셋 청년들을 치고 힘의 근원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블레셋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죽은 사자로부터 나오는 꿀을 삼손은 먹었지 않습니까? 나실인으로서는 실격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혼식 피로연도 수수께끼 하나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선한 일들을 지금 블레셋 땅에 심판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치밀하게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처럼 보이지 않는 기회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블루오션, 틈새 전략을 진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겨운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7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또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